안녕하세요. 서디고 1학년 학생들. 자, 오늘은 산염기를 배운 세 번째 차시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산염기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마무리를 짓고 관련 문제를 풀고요. 그 중화적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산성인 물질과 염기성인 물질을 적정량을 섞으면 중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중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를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산성과 염기성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교과서도 정리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꼭 암기해야 될 내용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편집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1.25배속으로 혹은 1.5배속으로 설정해 놓고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수소 이온을 내놓는 것들이 산성의 성질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온화 과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화수소가 HCl이잖아요. 얘가 물에 녹게 되면,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가 되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온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 보시면 대표적인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염산은 HCl, 앞에가 플러스 뒤에가 마이너스예요. 앞에가 플러스 뒤에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런데 예외도 있죠. 자, 예외는 여기 나오는 아세트산이거든요. 근데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CHCOO 마이너스에 H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온화 과정을 쓰세요라고 했을 때 다른 대부분의 것들은 수소 이온 앞에 붙고 그러니까 플러스 이온이 붙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온이 붙는데 이제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산 이온이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얘가 먼저 붙고 그다음에 수소를 뒤에 붙이는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 할때 그 과정 이온화식을 쓸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산성의 특징에 대해서 공통적인 특징을 설명을 해드리면 뭐 신맛이 나더라.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이거는 뒤에 염기의 특징도 마찬가지죠. 자,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을 시키거나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것도 산성의 역할이죠. 그리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페놀프탈레인이 무색인 용액을 떨어뜨려도 색이 변하지 않는 것들도 산성의 특징이 됩니다. 산성의 대표적인 예들은 여기 아래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확인을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뭐 과일 같은 거에 산성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김치나 유산균 음료에 산성, 젖산이 들어있고 그리고 해열 진통제, 아세틸 살리실산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걔네들도 모두 산의 일종입니다. 자, 염기를 보도록 할게요. 염기는 공통적으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점에서 염기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온화가 되게 되면 수산나트륨 NaOH인데요. OH가 마이너스 NA가 플러스. 그래서 물속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면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분리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전기를 통하게 됩니다. 수산화 이온,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앞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이온화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KOH, 수산화칼륨을 수용액 상태에서 어떻게 이온화가 되는지 쓰시오라고 하면 앞에 K는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얘들은 일가 음이온과 일가 양이온이 만났기 때문에 1대1로 만난 것이지만요. 여기 수산화 칼슘과 수산화 바륨,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금속 이온들이 모두 2 플러스 양이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애들은 2가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산화 마그네슘이 이온화되는 과정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Mg2 플러스에 수산화 이온 2개가 만난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염기의 특징은 일단은 우리가 염기를 뭐 다 맛을 볼 수는 없지만 쓴맛이 나거나 혹은 물속액에서 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거나 그리고 금속이나 달걀 껍데기와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 산성과는 다르죠. 단백질을 녹이는 손질이 있어서 손으로 만지면 미끌미끌 거리지만 뭐 결국에는 그 손에 붙어 있는 단백질을 녹이는 것이다. 자, 그리고 붉은색 리트머스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킨다든지 혹은 요거 중요하잖아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었을 때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야, 이 색깔. 약간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핫핑크 색깔? 마젠타 색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요런 색깔로 변화시키는 게 이제 염기의 특징이 됩니다. 대표적인 물질들을 살펴보면은요. 비누, 수산나트륨이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비누라든지 하수구 세정제라든지 아니면 그 유리 세정제 같은 뭔가 이렇게 청소할 때 쓰는 애들은 대부분 염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OH-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제산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속 쓰릴 때 먹는 거. 위산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산이 되었을 때 여기에 염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기성을 띠는 제산제를 먹으면 속쓰림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입안에 음식물이 분해되면서 입 안이 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산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산나트륨이라는 염기 성분을 가진 치약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한번 쑥 훑어볼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산성과 염기성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요 표와 같아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지시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조금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약은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지시를 하다 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지시약 중에서 여기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BTB 용액, 메틸오렌지 용액은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되죠. 뭐 하나 더 하자면 리트머스 종이. 얘네들이 산과 염기가 만났을 때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메틸오렌지 같은 경우에는요. 산을 만났을 때는 붉은색, 그리고 염기성을 만났을 때는 노란색. 자, 여기 변색범위라고 pH라고 되어 있는데요. pH는 수소이온 농도를 이야기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이고요. 숫자가 커질수록 염기성입니다. 염기. 그래서 pH 7은 이제 중성이 되겠죠. 중성, 여기 중성, 산성, 염기성 이렇게 체킹을 하시면 되고요. 자, 메틸오렌지는 산성일 때는 붉은색이고 염기성일 때는 노란색이네요. 중성일 때도 노란색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메틸오렌지를 보면 산성일 때만 약간 붉은 계열을 띠고요. 중성과 염기성일 땐 노란색을 띠게 되는 것이죠. 메틸레드는 모르셔도 되고요.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일 때는 붉은색, 염기성일 때는 푸른색. 그러니까 산성일 때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BTB 용액인데요. BTB 용액은 외우셔야 되죠. 자, 일단은 산성일 때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성일 때는 초록색이고요.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 푸른색이에요. 산성일 때 노란색인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BTB 용액의 지시약이 나오는데 중성일 때 초록색, 산성일 때 노란색, 염계성일 때 초록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중간이 우리 칠판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성일 때 칠판 색깔 초록색, 그 다음에 산성일 때는 노란색, 그리고 염계성일 때는 이 두 가지 색깔이 아닌 파란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성일 때 초록, 산성일 때 노랑, 염기일 때 파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 자, 이 꽃자주색을 나타내고요. 자, 그리고 산성과 그리고 중성에서는요, 색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문제가 BTB 용액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이 되게 드라마티컬하게 변하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용액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BTB 용액은 알고 있으셔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까요? 자, 산성의 특징도 봤고, 염기성의 특징도 봤고, 그리고 지시약도 배웠고.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해봅시다. 자, 우리 주변에 산과 염기를 나타내는 물질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일단은, 칠이 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칠에 속하는 애들은 이제 증류수입니다. 증류수. 증류수는 뭘 증류수라고 말하냐면,
이제 물을 받아서 끓여요. 이렇게 끓여. 끓으면 증발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증기 상태로. 그럼 여기에 뚜껑을 이렇게 닫아 놓으면 뚜껑에 수증기가 맺혀서 이제 액화가 될 거예요. 이 액화된 물질들은 전부 다 모으면 퓨어 워터, 순수한 물이 되는데 얘를 우리가 증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증류수는 깨끗한 물,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류수 같은 경우에는 중성을 나타내죠. 달걀인자는 약한 염기성이고요. 그리고 베이킹소다. 이거 우리 그 달고나 만들 때 부풀어 오르게 한 컵.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지만 되게 많이 부풀 수 있죠. 이제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에도 탄산수소 나트륨이 원료예요. 탄산, 수소, 나트륨. 자, 이게 베이킹소다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약한 염기성을 띱니다. 비누도 염기성을 띠고요. 그리고 가정용 암모니아수는 NH3라는 암모니아를 물에 녹여놓은 상태, 수용액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얘도 암모니아도 염기성이죠. 암모니아 수는 우리가 언제 쓰냐면 벌에 쏘였을 때 보통 많이 이제 바르거든요. 왜냐면은 벌침이 산성이기 때문에 벌에 쏘였을 때는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염기성을 발라야 되겠죠. 그래서 암모니아수는 대표적인 염기성이다. 자, 그리고 하수구 세정제가 되게 강염기죠. 이쪽으로 갈수록 강한 염기니까. 그리고 14에 해당되는 애들은요. 뭐 NaOH 같은 애들 있잖아요. 여기 속하는 애들은 수산화토, 대표적인 수산화토륨이 강염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 산성 라인을 보시면 우유가 이제 약간 산성이고요. 달걀 노른자가 이제 약간 산성이네요. 자, 커피도 신맛 나잖아요. 커피 신맛 나죠. 산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커피도 약간 산성이고요. 토마토, 신거, 그리고 탄산음료는 산성이잖아요. 탄산음료도 pH 3 정도의 산성을 나타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갈수록 강산이거든요. 여기 보면 위액이 거의 pH 2에 해당되는 강한 산성이고요. 레몬이 엄청 신데 2예요. 그러니까 레몬보다도 위액의 더 pH 농도가 더 높은, 그러니까 산도가 더 높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1은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완전히 강산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염산, HCl이라고 이야기하는 염산이 강산이고, 염화나트륨 아니죠. 수산화나트륨 얘 같은 경우에는 강염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200페이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산과 염기. 자, 우리가 일상생활 동안 먹는 음식이나 하루 중에 사용하는 물질 중에서는요, 산염기가 들어있는 것이 많대요. 나의 하루를 되짚어 보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내 생활 주변에서의 산염기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대표적인 예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인애플도 있고요. 포도도 있고, 죄송합니다. 사과도 있고, 오렌지, 레몬, 자, 그리고 유산균 음료들이죠. 식초도 있네요. 김치도 있죠. 자, 여기에 들어있는 애들은, 식초에는 아세트산,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아세트산, 그리고 김치 유산균에는 젖산이라는 산이 들어있다. 그래서 요 음식들은 산성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과일 주스인데 과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산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시트르산이라고 말하는 구연산, 사과산, 그리고 포도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주석산들도 이제 과일 안에 들어있는 산의 종류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메론도 나와 있고 수박도 나와 있죠. 자, 치약은 염기예요. 탄산나트륨이 들어있는 치약은 염기성 물질. 자, 그리고 해열 진통제 원료, 그러니까 살리실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얘는 우리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할 수가 있고요. 우리 흔히 살리실산의 원료를 가지고 만든 해열 진통제를 우리가 아스피린이라고 제품명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산성이 들어가 있는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산음료도 당연히 산이 들어있죠. 탄산은 이산화탄소가 물과 같이 녹아서
H2CO3 탄산을 만들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한 산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유리세정제도 염기성이고요. 그리고 비타민 C도 마찬가지로 채소나 과일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어떤 물질이 산이고 어떤 물질이 염기인지 우리 생각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산과 염기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중간에 문제 있으면 풀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딱히 교과서 문제는 없네요.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20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해양의 산성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해양이 산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양이 산성화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 생명이나 혹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정이 이렇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는다. 지금 보시면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막 나타난 형태고 여기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있겠죠. 화석연료를 우리가 연소를 시키면 공통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많아진 이산화탄소 물 속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닷물 속에 많이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물에 녹아 들어간 이산화탄소는 탄산을 생성을 하는데요. 그때의 화학 반응식은 이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났을 때 탄산을 만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거에 대한 분자의 그림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탄산은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되게 되는데요. 수소와 탄산수소 이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물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여기 녹아 들어가게 되면 얘들이 이온화가 되면 물 속에 이거하고 이게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물 속에 수소 이온이 많아진다는 것은 물이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져서 산성, pH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바닷물이 산성화되는 이유는 바로 물 속에 수소이온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수소이온이 많아져서 바닷물이 산성화가 되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자, 여기 옆에 그림을 볼까요? 자, 얘는 뭐냐면은 얘는 산호예요. 산호의 주성분은 탄산칼슘이거든요. CaCO3. 산호가 탄산칼슘을 만드는 기작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산호가 이렇게 있으면 물 속에 녹아 있는 CO3 플러스 성분이 있어요. 얘를 이제 이 생물체 내에 CA2 플러스가 만나는 거예요. 얘네 둘이 만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석회질이라고 부르는 CaCO3가 되는 건데 이게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해양이 산성화가 되다 보면 물 속에 있는 되게 많아진 수소이온과 물 속에 있는 예이온, 탄산이온이 만나서 탄산수소 이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 속에 있는 얘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닷속에 얘가 부족하게 되면서 우리 생명체에서 칼슘 이온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탄산칼슘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수소이온이 조개나 산호류가 석회질 껍데기를 만드는 것을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명체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주겠죠. 자,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해양의 산성화는 해양 생물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탄산칼슘 골격을 가진 해양 생물들이 해양 산성화와 화학 작용을 일으켜 몸체에 부식시키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골격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화 바다가 산성화가 되면 해양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먹이 사슬의 변화, 생명의 다양성 변화, 수산자원 등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산호초 같은 경우에는 산호의 성분이 탄산칼슘인데 얘네들이 이게 작아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생각에는 지구 온난화 혹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우리한테만 영향을 주고 물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공기 중에 많은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서 생명체가 가져야 될 석회질 껍데기를 가져야 될 조개나 산호 같은 애들이 그 껍데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해양의 산성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정을 조금 암기를 잘 해두시고요. 자, 개념 읽어보기, 개념 정리하기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의 수용액이 공통적인 성질을 띠는 까닭은 이 이온 때문이래요. 이거는 이제 수소 이온 때문이겠죠. 자, 염기의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은 물론 염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산성의 수용액도 마찬가지겠죠. 전류가 흐르는 것은 수용액에 이것이 있기 때문이래요. 이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온.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통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산과 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산의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있죠. 왜냐면 이온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염기의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얘도 있죠. 산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염기는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 이온과 그리고 수산화 음이온으로 되어 있죠. 자, 3번 볼까요? 산은 마그네슘과 철과 반응해서 기체를 발생한다. 요거 맞는 선지죠? 자, 마그네슘, 철, 그러니까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을 시킵니다. 맞는 선지. 염기는 마그네슘과 철과 반응을 안 하죠. 안 합니다. 자, 5번. 산은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기체를 발생한다. 맞죠? 산은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렇지만 염기는 기체를 발생하지 않죠. 탄산칼슘과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애들은 염기이다. 자, 맞는 말이죠. 페놀프탈레인은 원래 무색인데 요 색깔처럼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염기 때문입니다. 자, 8번은 우리 아직 안 배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9번. BTB 용액은 산성에서 파란색을 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틀렸죠? 산성에서는 노란색이에요. 우리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BTB 용액 앞페이지 나와 있죠? BTB 용액은 잠시만요. 좀 더 가야겠네요. 자, BTB 용액은 이렇게 되어 있죠. BTB 용액은 자, 중성일 때 칠판색, 산성일 때 노란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 이렇게 나타난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BTB 용액의 지시약의 변화를 모르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BTB 용액은 산성에서 파란색을 나타나고 산성에서는 노란색을 나타나고요. 중성에서는 초록색,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번은 안 배운 거니까 아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4번 문항입니다. 용어를 알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물질을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하죠.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은 염기죠.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수용액에서 그러면은 산이네요. 이렇게 연결하고 나머지는 얘인데 안 배웠으니까 패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중화반응이라는 것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이 생기는 반응이고 이때 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화열이라고 하죠. 위에 살짝 넘어간 문제 중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겠네요.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 용액의 온도가 내려간다. 틀렸죠? 중화반응이 일어나면 용액의 온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중화열이 발생을 하니까요. 자,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산과 염기의 성질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래요. 산은 신맛이 난다. 맞음. 염기 수용액은 탄산칼슘과 반응한다. 틀림. 자, 산수용액과 염기 수용액은 전기전도성이 있다. 맞음.
묽은 질산은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묽은 질산은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일체를 발생시킨다. 질산은 HNO3예요. 얘는 수소이온을 내놓죠. 그래서 얘는 산성이에요. 산성물질은 마그네슘, 금속과 반응하여 기체를 발생시킨다. 맞는 선지죠. 모든 산성들이 모든 금속과 다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금속과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금속과 반응한다라고 하면 맞다라고 체크해줘도 크게 무방할 듯합니다. 자, 5번도 맞는 말이겠죠? 수산화 칼륨 수용액 KOH. 얘는 수산화 이온을 내는 염기성 물질이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자, 붉은색으로 변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중요 표시되어 있네요. 아마 완자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 수용액은 페노프탈레인 용액에 비해서 무색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염기성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A 수용액은 염기성은 아니니까 산성이거나 혹은 중성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BTB 용액과 반응했을 때 노란색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A 수용액은 산성인 물질이겠네요. 확인됐죠? 자, 우리 비수용액을 볼까요? 비수용액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 붉은색이래요. 반응을 했을 때 그럼 얘는 고민할 거 없이 염기성이다. 확인해 볼까요? BTB에서 파란색, 그렇죠. 메틸오렌지 노란색. 자, 그러면 비수용액은 염기입니다. 자, C수용액을 보도록 할게요. C수용액은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반응이 없어요. 자, 그럼 얘는 산성이거나 혹은 중성이겠죠. 자, 그런데 얘가 왜 이러죠? 잠시만 지우고요. 가끔 아이패드 쓸 때 펜슬 이러기도 하더라고. 내 거 뽑기가 잘못된 거지. 자, 메틸오렌지에서 노란색이 나타나는 거 몰라. 아, 얘는 중성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얘는 중성이구나. 중성. 그럼 얘는 산성, 얘는 염기성, 얘는 중성. 자, 디수용액을 볼까요? 자,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무색. 그리고 메틸오렌지는 붉은색, BTB는 노란색. BTB가 노란색인 걸로 보아 얘는 산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노란색이래요. 메틸오렌지, 가는 노란색이다. 지금 산성은 메틸오렌지와 만나면 붉은색을 나타내죠. 이거 틀린 선지 되겠습니다. 자, 비수용액에서는 B는 염기잖아요. OH-가 들어있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수용액은 산성을 물어보는 건데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다는 틀렸네요. 답은 2번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우리 나머지 밑에 8번을 볼까요? 자, 우리 주변에 pH를 나타낸 거래요. pH를 나타낸 것이다. pH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이온 농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숫자가 클수록 염기, 숫자가 작을수록 산이 세지는 거고 pH 7은 중성을 나타냅니다. 자, 비누는 염기성 물질이다. 자, 맞아요. 비누는 염기성 물질이죠. 우유와 증류수의 액성은 중성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안에 있으니까. 자, 산성이 가장 강한 물질은 레몬이다. 이 사진에서는 얘가 가장 산성 쪽에 있기 때문에 맞죠. 자, 탄산음료와 커피에는 모두 H수소 이온이 들어있다. 모두 다 산성이니까 맞는 선지겠죠. 자, 수용액에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질 때 붉게 변하는 물질은 염기를 묻는 거거든요. 자, 염기성 물질은 모두 두 가지다.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잘못 풀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비누는 염기성 물질이다. 무조건 맞아요. 비누는 염기성 물질이거든요. 우유와 중류 얘가 틀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니까 우유는 약간 이쪽으로 돼서 산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산성이 가장 강한 물질은 레몬이다. 얘도 당연히 맞을 거거든요. 탄산음료, 커피 모두 산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맞는 거겠죠. 수용액에서 페놀프타닌 용액이 떨어질 때 붉게 변하는 물질은 두 가지다. 베이킹소다, 비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네 개는 정확하게 답이 아니므로 이거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우리 계속 볼게요. 자, 9번. 자, 다음 이온 중에서 산과 염기 수용액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온을 고르래요. 자, 수소이온은 산에서, 그리고 수산화이온은 염기에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BTB용액을 떨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색깔을 바르게 고르시오. 증류수는 중성이잖아요. 중성은 칠판색. 그죠? 식초는 산성이잖아요. 산성은 노란색. 비눗물은 염기성이잖아요. 염기성은 파란색. 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떨어뜨린 용액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시약의 색은 무조건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ABC 수용액에서 BTB 용액과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색깔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수용액은 BTB 용액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럼 얘는 산성이에요. 그렇죠? 자, 파란색이에요. 그럼 얘는 염기성이겠네요. 초록색이에요. 얘는 중성이에요. 그러면 중성인 애는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반응을 했을 때 부색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수용액에서는 수소이온이 존재한다. 그렇겠죠. 산성이에요. 자, B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그렇겠죠. 가는 무색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레몬즙은 시트르산. 이 성분, 제산제는 탄산수소, 나트륨. 배수구 청소 용액은 수산화 나트륨. 그렇기 때문에 레몬즙은 산성이고요. 얘는 산성이고, 제산제는 염기성. 자, 그리고 배수구 청소제 얘는 이제 염기성이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레몬즙은 염기성 용액이다. 틀렸어요. 레몬즙은 산성이죠. 기억 지워주고요. 제산제 용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파란색을 띈다. BTB 용액은 염기와 만났을 때 파란색을 띠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구 청소제 용액은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번색시키는 게 아니라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바꾸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산과 염기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탐구하기 실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산성 용액을 넣어요. 여기다 산성 용액을 넣은 다음에 여기에 그럼 얘는 산성일 거 아니에요. 산성 용액을 넣었으니까 산성이겠지. 여기다가 염기성 용액을 조금씩 떨어뜨려요.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산과 염기가 다이다이 1대1로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산을 띠는 성분과 염기를 띠는 성분이 1대1이 되면 얘는 이제 그때는 중성이 되겠죠. 중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염기성 용액을 떨어뜨리면 얘는 중성을 벗어나서 이제 염기성인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그때 우리가 중화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중성처럼 되는 것, 중화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중화가 될 때는 중화열이 꼭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이 쭉 나오고요. 뭐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배울 내용이 되는 것이겠죠. 산에서 나온 수소이온과 염기에서 나오는 수산화이온이 만나면 물을 만들면서 중성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이거 간단한 건데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물이 된다는 거예요. 물 분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HCl에 H 플러스와 NaOH, OH-가 만나면 얘네 둘이 이제 물을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도 수월하게 배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볼까요? 탐구활동 내용이에요. 탐구활동 내용은 조금 간단한데요. 일단은 재료는 두 가지예요. 묽은 염산, 묽은 염산. 그리고 수산나트륨. 얘들이 농도가 같대요. 묽은 염산과 수산나트륨이 농도가 같다. 그리고 준비할 거는 지시약이 이제 BTB 용액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증류수, 그리고 홈판, 그리고 디지털 온도계, 피펫. 피펫은 이거 지금 자동 피펫인 온도계고, 피펫은 여기 그림이 안 나와. 요게 피펫이죠? 요거 피펫. 아닌데 피펫 이거 아닌데? 피펫 어딨어? 피펫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여기 그림이 사고로 나오진 않네요. 그리고 비커, 스포이드, 뭐 실험용 장갑, 보관갑 뭐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합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일단은 실험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싹 지우고요. 첫 번째 실험 과정. 온도계로 염산과 수산나트륨의 용액을 측정을 하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그냥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염산을 쟀더니 21도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도 이제 재봤더니 21도래요. 얘들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는 높아지죠. 그렇게 되겠죠. 섞을 때 한꺼번에 빵 섞는 게 아니라 조금씩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 홈판에 염산을 10ml씩 다 붓는 거예요. 이렇게 염산을 10ml씩. 요거 피펫의 꼭다리예요. 피펫 그런 다음에 수산나트륨을 2ml씩 넣는 거예요. 여기 2ml 넣고, 그러면 여기 2ml 넣고, 그럼 여기 4ml 넣고, 6ml 넣고, 뭐 10ml, 8ml 넣고, 10ml 넣고, 12ml 넣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재봤을 때 가장 높은 온도일 때 온도를 기록을 하래요. 여기도 온도를 재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홈판에서 수산나트륨과 묽은 염산이 몇 미리 만났을 때 가장 열이 많이 날까? 가장 온도가 높아질까? 이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 4, 6, 8, 10, 12 이렇게 되어 있네. 그치? 얘는 또 안 넣었어. 여긴 또 안 넣었어. 비었어. 5개만 했어. 자,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결과를. 자, 그래서 현재 우리 실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모두 다 이제 염산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염산을 넣을 때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거 좀 이상하잖아? 얘는 묽은 염산 10ml를 넣었다고 해놓고서는 여기서는 조금씩 줄이잖아요. 묽은 염산의 부피. 그러니까 전체를 10ml를 맞춰야 되니까. 자, 알겠습니다. 정리 다시 할게요. 자, 일단은 염산을 넣었는데 여기는 10ml를 넣었죠. 염산 10ml. 그 다음에 여기는 염산 8ml. 그리고 여기는 염산 6ml.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염산 4ml. 그리고 여기는 염산 2ml를 넣었네요. 왜냐면 홈판이 12ml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넣는데 그 수산나트륨을 넣는데요. 수산나트륨 2ml. 그 다음에 4ml. 그 다음에 6ml. 그 다음에 8ml, 10ml 이렇게 담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HC 염산이 산이잖아요. 산이 10ml고 염기가 2ml래요. 그럼 얘는 산성의 성질을 띨 거란 말이에요. 그쵸? 수소 이온이 더 많잖아요. 수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산이 8, 염기가 4. 그럼 얘도 산성의 성질을 가지게 될 거고, 얘는 두 개가 같잖아요. 얘는 이제 중성이겠죠. 중성. 자, 그리고 얘는 염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염기, 얘도 염기 이렇게 되겠죠. 얘보다는 얘가 산성이 더 센 거고 얘보다는 얘가 염기가 더 세겠죠. 자, 그랬을 때 발생한 열을 재보니까 이 아래와 같은 그림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묽은 염산의 부피를 조금씩 2ml씩 줄였고 대신에 수산나트륨의 부피를 2ml씩 늘렸어요. 그랬을 때 온도가 나오는데 온도가 최고로 높은 게 이 다 홈판에서 가장 높은 온도인 22.8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산과 염기 안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가장 많은 양끼리 만나서 반응을 했을 때 중하열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2기 때문에 얘랑 반응을 해 봤자 2 대 2 이렇게 반응을 할 테고, 얘 같은 경우는 4기 때문에 4 대 4 이렇게 반응을 할 거고, 얘는 6 대 6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얘는 다시 4 대 4로 반응을 하고, 얘는 2 대 2로 반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6mm 대 6mm가 반응을 할 수 있는 건 이것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열을 잰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하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의 성질을 띠는 수산화 이온과 염기의 성질을 띠는 수산화 이온이 만났을 때 물을 만드는 반응, 그러면서 열을 발생을 하는데, 이 열을 또 우리가 중하열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BTB 용액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얘네 둘은, 앞에 얘하고 얘는 산성이 우세를 하기 때문에, 산성을 띠기 때문에 BTB 용액이 산성인 노란색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얘는 중성이기 때문에 초록색이 나타나는 것이고, 얘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파란색의 색깔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합쳐서 12ml를 맞췄을 때 이제 얘가 6과 6 가장 많은 양끼리의 만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중하열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요, 중화 반응을 할 때 알 수 있는 모형과 화학 반응식 같은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산염기에 대한 문제풀이와 그리고 중화열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본격적으로 중화 반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관련된 시험 문제들은 뭐 몇 미리와 몇 미리가 만났을 때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수산화 나트륨과 뭐 염산이 몇 미리와 몇 미리가 만났을 때 뭐 어떤 중화열이 가장 많이 나타내는 반응은, 또 뭐 이런 상황에서 뭐를 몇 미리가 넣으면 중화가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뭐 얘를 몇 미리를 넣으면 산성이 되느냐, 염기성이 되느냐, 뭐 지시약은 무슨 색을 나타내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오늘까지 산염기 3차 수업을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중화 반응인 4차지 수업을 끝내고 우리가 이 화학 단원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게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온라인 수업 혹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오프라인인가? 다 온라인인가? 다음 주 우리 다 온라인 수업 맞죠? 월요일하고 다음 주 이번 주 시험 보고 다음 주 온라인인가? 어쨌든 요거는 제가 댓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뵐게요.